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죠. 네.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 이영애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유재명 씨.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배우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나를 찾아줘 연출한 김승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이영애 씨 14년 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곧 만나게 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뭐 횟수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횟수를 그렇게 뭐 시간이 빨리 지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엊그제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뭐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단 기쁘고요. 제 역할은 실종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강인한 엄마 역할을 맡은 정혜원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본 예고편만으로도 정말 유재명 씨 아주 강렬한 연기 변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 나를 찾아줘를 선택하신 이유 궁금해요, 유재명 씨. 감독님한테 이 각본을 받고 나서 너무 촘촘하고 현실적이고 또 상징이 가득한 멋진 시나리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입장에선 가슴이 좀 벅찼었고 또 선배님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또 정말 충무로 최고의 스태프분들이 또 같이 한다는 얘기도 듣고 정말 좋은 작업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시나리오의 힘에 일단 반하셨고 또 이영애 씨와 함께 작업을 하신다는 이유로 또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찾아줘가 개봉 전부터 그 토론토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부터요 이런 평을 받으셨어요. 관객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작품이다. 어떤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나를 찾아줘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이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나를 찾아줘는 모두가 진실을 은폐하는 곳에 아이를 찾기 위해 뛰어든 정연이라는 인물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영화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어떤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것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감독님의 말씀만 들어도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를 찾아줘에 대해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나를 찾아줘 추적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제 바로 14년 만의 선택 나를 찾아줘의 시작인데요. 감독님, 이 나를 찾아줘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준비하신 작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 그 시작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벌써 한 1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우연히 항상 지나쳐오던 어떤 현수막을 봤어요. 근데 평소에는 항상 익숙했던 것이었는데 그날 아이를 찾는다는 그 현수막을 보고 그것을 붙인 부모님 혹은 그 뒤에 이면에 있으신 분들의 뭐 어떤 주름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그런 것이 떠올랐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조금 그 마음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며칠 아프고 나서 운명적으로 그냥 글을 쓰게 됐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는데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 배우분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이 작품을 함께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재명 씨 어떠셨나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결이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스릴러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극도의 긴장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너무나 일상적인 어떤 호흡들도 필요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어떤 것들이 되게 균형감 있는 그래서 강하고 그냥 어떤 긴장감만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악역의 캐릭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었고 감독님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일상성을 담보하면서도 긴장을 끈을 놓지 않는 그 경기를 찾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감독님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네. 저희 동네는 많이 오셨어요. 아, 오셔서 예. 대화를. 예. 그만큼 뭐 캐릭터로 작품에 대한 고민이 깊으셨으리라는 말씀인데, 이영애 씨는 사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뵙긴 했지만 이 스크린은 14년 만에 뵙는 거여서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를 찾아줘 시나리오를 처음 읽고 어떠셨나요? 일단은 촘촘한 아주 그 완벽한 연극 대본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정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같이 이루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전체가 다 주인공이다.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다 잘해주셔야지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하게 되었지만 뭐 중간에 드라마도 했었고, 근데 영화만큼은 이렇게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나름으로는 들었어요. 네.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확신이 드셨군요. 제 나름의 확신이겠죠. 하지만은 작품은? 어쨌든 제가 기다린 만큼의 정말 오랜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관객분들도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신 영화 촬영 현장 어떠셨나요? 좀 많은 것이 달라졌던가요? 좀 새로웠던 것도 있으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예전에는 밤샘 촬영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딱 시간을 지켜서 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아주 네, 유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촬영 시간. 예. 자, 스크린에 돌아온 이영애 씨의 모습을 빨리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감독님 네, 말씀. 이영애 배우님과 작업하는 모든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프레임 안의 공기를 정말로 바꿔내는 등장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고, 촬영 현장에서도 모두 몸을 던지고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 해주셨고요. 마무리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시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 관객분들이 스크린에서 본다면 분명 이해해 주시고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마 감독님도 시나리오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 두 배우분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셨을 텐데 함께 하시게 됐을 때 어떠셨나요? 궁금해요. 네, 사실 이영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게 있어서도 판타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복귀를 안 하셨었고, 그리고 감히 제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그 신인 감독의 작품을 14년 만에 복귀를 선택하실 때 이 작품을 선택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셨고 결정이셨기 때문에 뭐 당시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유재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도 항상 다른 얼굴을 갖고 계시고 좋은 얼굴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작업하면서 제 기대가 맞았다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들었고요. 그래서 작업의 과정, 결과 모두 만족스러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만족의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유재명 씨도 이영애 씨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영애 선배님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같이 호흡을 맞출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선배님 항상 스크린에서 봤었고, 근데 이제 저는 연극을 좀 오래 했었는데 왜 어떤 배우가 무대 등장을 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는 저희 연극계의 어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 작업을 하면서 선배님의 그 어떤 눈빛과 호흡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다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선배님과 호흡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서로 몸을 맞추는 것들 작업은 정말 상상 이상의 어떤 행복함이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영애 선배님이시구나라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네. 그 요즘 말로 찢었다 그러는데 이영애 씨가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장면을 찢었다. 예, 그렇게들 이제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두 분이 약간 대칭되고 거칠고 날선 긴장감의 구도가 좀 많았어요.
그 장면을 찍으실 때는 어떠셨나요? 잘하고 싶었죠. 그리고 이 작품이 주는 어떤 그 긴장감의 어떤 대척점이 저희 둘이기 때문에 선배님과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호흡을 하는데 또 질 수는 없는 또 캐릭터고, 그래서 계속 그 촬영 중간중간에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고민하고 또 얘기하고 정말 잘하고 싶었었어요. 두 분이 만들어낸 그 에너지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두 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줘에서 분하셨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줘 캐릭터 키워드 영상 만나보시죠. 궁금해요, 정말. 이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너무나 궁금한 캐릭터 키워드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찾아줘 속 인물들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걸크러쉬의 원조하면 이분이 아닐까요? 이영애 씨입니다. 저 모습 좀 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 정말 이 대사가 그렇게 강렬할 대사가 아닌데 이영애 씨가 해서 그 대사 볼 때마다 그래 정말 나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요? 이 대사는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정말 명대사 중에 명대사인데, 치열한 복수를 시작하는 금자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홀로 아이를 찾아 낯선 곳으로 뛰어든 정연을 연기하셨습니다.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해요. 굳이 이제 연관을 짓는다면 친절한 금자 씨도 모성애를 갖고 있고 아이를 둔 엄마의 역할이고, 이제 나를 찾아줘도 아이를 찾는 엄마의 역할이겠죠. 하지만 그것의 큰 그 차이는 제가 이제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되게 입체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고 아팠고, 여러 가지 친절한 금자씨 못지않게 큰 저한테는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또 있어요. 네. 자,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시기 때문에 이 작품을 임하는 마음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배우로서 이제 배우로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변화를 겪으면서 그만큼 연기의 폭이 넓어지고 스펙트럼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임하는 또 자세도 달라지겠고, 또 하나는 문제는 중요한 점은, 이거는 물론 모성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재명 씨를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의 그 하나하나의 나리선 성격들의 그 연기를 보시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꼭 모성애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큰 그림을 보면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나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이영애 씨의 모습,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차갑고 아주 냉철했던 연기를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준 검사였는데요. 창크나이트라는 애칭이 있었죠.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유재명 씨? 제가 맡은 홍경장은 아주 일상을 사는 그냥 평범한 경찰인데요. 자기가 관리하는 어떤 작은 어촌 마을에 그곳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놀이터고, 또 아무 사고 없이 정년을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신만의 규칙이 있고 자신만의 질서가 있고 또 자신만의 권력이 있는, 거기에 어떤 낯선 타자가 들어와서 균열이 생기고 그걸 거부하는
경계시하는 인물인데 그 방식도 되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걸고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아이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성애를 다룬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적 완성도는 역시 그 진실을 찾는 여러 인물들의 부딪힘이 주된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선을 다해서 그걸 표현하려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어떤 현재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아주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 유재명 씨의 모습은 사실 응답하라 1988이라든지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봤던 굉장히 정겹고 인간적인 모습이 더 큰데 최근에 뭐 비밀의 숲이라든지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또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작품을 강렬한 캐릭터로 변신하실 때 더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제가 이제 좀 영상 작업을 좀 늦기 시작했었고 그 작품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잡거나 이런 작품을 해야지 어떤 그런 무계획의 어떤 결과가 이렇게 좋게 좀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인물이 되는 거죠. 이번엔 또 어떤 변신을 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여기 계시는 이영애 씨와 유재명 씨 외에도 정연의 남편 명국 박해준 배우와의 작업 역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 특히나 박해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가 돼서 현장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 왔을 때도 그 감정을 너무 진짜로 갖고 오셔서 제가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같이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정말 그분이 돼서 오셨고 현장에서도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로 정말로 와주셔서 제가 어떤 연기적인 디렉팅이라는 것들을 감히 뭐 의미가 없이 아마 이영애 배우님과 제가 굉장히 그분의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가 돼서 와주셨고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현장에 명국이 되어서 온 박해준 씨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영애 씨, 나를 찾아줘를 통해서 지금 옆에 계시는 유재명 씨도 그렇고 박해준 씨도 그렇고 함께 처음 호흡을 맞추셨죠? 어떠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재명 씨 뵙고요. 이렇게 멋진 분이죠. 진짜 멋지시죠? 물론 그때도 물론 멋지셨지만 이제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 이렇게 멋있으신 분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막 내던지시고 막 너무 얌전하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그 현장에서는 정말 몰입도가 아주 깊으세요. 그래서 감독님과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어요. 박해진 씨를 비롯해서 유재명 씨도 우리가 너무 정말 복이 많구나. 그 스태프분들도 면면이 보시면은 너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한다고 이제 뭐 제 핑계 삼아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해주신 게 우리가 정말 너무 복이다. 감독님하고 그런 현장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유재명 씨 하면서 너무 매일매일 너무 감사하다. 같이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네요. 네. 박해준 씨도 맨 처음에 그게 큰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흔쾌히 또 해주시고 또 독전에서 뵀던 그런 면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면이신데 그래서 정말 진짜 남편 같고 의지가 되고 작은 역할이지만은 절대 작지 않고 큰 존재감을 나타내 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보셨다면 이제 크게 느끼실 거예요. 네. 이영애 씨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께하신 동료 배우분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함께한 스태프분들한테도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나를 찾아줘 현장 기록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네, 그야말로 치열하고 아주 열정적이었던 현장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고생이라는 말은 부족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오랜만에 유재명 씨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좀 울컥했는데요. 그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인터뷰에 나왔던 그 말이 제 생각에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한 지점을 보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 그걸 표현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 돼서 예, 작업했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니까 제일 떠오르는 장면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유재명 씨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배경이 바닷가고 그래서 안전 장치를 충분히 한 상태지만 또 이 바닷가에서 이 어떤 씬을 소화한다는 게 뭐 갯벌도 그렇고 환경 자체가 조금 열악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제일 기억이 나죠. 예. 감독님, 이 프로덕션 과정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쭐게요. 네, 저희 영화는 분명히 인물이었습니다. 이 극에 있는 인물을 쫓아가야 된다. 그 인물들이 중심이었고 모든 미장센과 모든 로케이션 헌팅 모든 미장센은 그 인물들이나 우리 스태프들이나 우리 배우분들이 조금이라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야 했다는 분명한 원칙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영화적인 어떤 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을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제작진들 스태프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촬영 중간에도 계속 헌팅 장소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배우분들이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정말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 바닷속, 갯벌 속 이런 공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예, 모두 그 한 지점을 보고 그래도 촬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 좋은 작품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독님 말씀하시다가 또 그때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상황을 토대로 한 스릴러이기 때문에 제작진들의 노력도 그만큼 크지 않았나, 대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 미장센 안에만 들어가도 그 상황과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바닷가,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바닷가 촬영이 굉장히 남달랐었는데 그 얘기를 좀 감독님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 주요 공간 중에 하나 클라이막스 되는 장면이 이제 갯벌이랑 바닷가였어요. 근데 다 이제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실적인 데이터는 있어도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예측 가능한 곳이 아니었고요. 안전하게 촬영을 했지만 결국 어찌됐든 변수가 너무 많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배우분들, 스태프들이 정말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 주어지는 변수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게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이영희 배우님과 유재명 배우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에게 네, 감사 말씀을 무대 위에서 보니까 수중 촬영뿐만이 아니라 갯벌 촬영, 액션 촬영 모든 촬영을 다 소화하셨는데 이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마치 이렇게 보면서 14년 동안 비축해 놓은 에너지를 한 번에 쏟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분들, 감독님, 스태프분들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 열정을 갖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들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또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잠깐 못 들었는데 우리 스태프분, 분장하시는 분, 미술감독, 의상감독님 다 저희 친절한 금자씨 했던 계속 했던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런 돈독한 또 우애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열심히 했는데 또 그게 완성도를 위해서 현장 사진은 나왔지만 편집에는 삭제되는 또 영상들도 있어요. 그걸 다시 보니까 또 울컥하고 그러네요. 네. 그 아까 그 인터뷰에서 짧게 나왔는데 스태프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셨어요, 다들. 너무 정말 하나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이렇게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데 거의 뭐 코까지 막 차고 막 머리 끝까지 찰 수 있는 그 밀물 썰물 때도 막 뭐 막내까지
사리지 않고 막 바다에 뛰어드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그렇죠. 다시 그런 감동이 밀려오죠, 그죠? 네. 유재명 씨도 함께 보셨을 텐데. 네. 어쨌든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의 노고와 어떤 열정은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런 것들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예.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때 생각을 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감독님께 여쭐게요. 배우분들의 연기, 이 스크린, 이 프레임을 통해서 연기하시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감탄을 하셨겠지만 정말 이건 이 씬은 잊을 수 없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하는 장면이라든지 상황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뭐 매 순간이 그랬어요. 사실 매 순간이 그랬고 뭐 그렇게 클라이막스 부분이 가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론 배급 시사가 공개된 이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촬영 중 말고 되게 큰 제게 있어서는 되게 커다랐던 지점이 이제 이영애 배우님과 첫 테스트 촬영을 할 때였는데요. 네. 어찌 됐든 신인 감독으로서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영애 배우님이랑 유재민 배우와 함께 배우님과 함께 테스트 촬영을 할 때 또 강력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스크린에 프레임 안에 들어갈 때 달라지는 온도나 결 같은 걸 느끼고 이분들만 솔직히 순수하게 쫓아가면 이 영화는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인물들을 네. 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두 배우분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오늘 사실 기자님들께서 있습니다. 나를 찾아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네, 여기 중앙의 중앙입니다. 좀 뒤쪽.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허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동명의 헐리우드 그 작품이 있는데 혹시 그 이름을 짓는데 뭐 연관성이 있는지 또 두 배우님들도 같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작품의 감상 포인트를 소개하자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예, 제목에 동명의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요. 저희 영화는 간절히 찾아야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그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 제목 같은 경우에도 Bring Me Home이었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오리지널리티가 사실 다른 영화도 그렇겠지만 좀 강한 영화임에도 그런 제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좀 했는데요. 아마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목이어야 했었던 이유를 아마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제목을 보고 처음에 혹시 리메이크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면 왜 이 제목이어야만 했는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배우분께 여쭐게요. 나를 찾아줘 감상 포인트. 글쎄, 감상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인물 한 분 한 분들의 캐릭터와 그 감정 갈등 구조를 따라가시면 보시는 분이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그 극 속으로 이렇게 몰입이 되어서 긴장감을 더 크게 느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극 속으로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유재명 씨. 예, 저도 그 부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영화적 완성도라는 부분에서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스릴러의 어떤 매력은 아마 좀 이렇게 잘 보지 못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대부분이 현실적이면서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어떤 긴장감을 꾸준히 보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애써서 회피했던 진실에 대한 것, 우리 사회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묵직한 또 화두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현실적인 스릴러.
자, 또 질문. 저는 배우 이영애 씨와 또 유재명 씨께 각각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영애 배우께는 그 14년 만에 복귀라는 게 사실 뭐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작품의 제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영화로 그동안은 하지 않으셨다가 굳이 또 이 작품을 선택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움직이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 말씀해 주시고, 또 앞서 배우로서의 자세를 언급하시면서 그 시간의 좀 흐름에 따라서 그 이제 작품에 임하는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셨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본인이 느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그 배우 유재명 씨께는 그 이영애 씨와의 작업을 통해서 그 이제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걸 떠나서 배우 대 배우로서 어떤 에너지 같은 거를 또 혹시 받으신 게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많은 제안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나를 찾아줘를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 움직이셨는지. 스릴러지만 따뜻해요. 네. 네. 스릴러지만 따뜻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감동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착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질이 멸렬한 군상들이 나오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운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네,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이제 이번에 네. 이번 작품을 임하시면서 스스로가. 네. 이제 그 동안에는 제가 늦게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20대, 30대를 배우로서 온전히 저만 생각을 하고 지냈다면은 40대는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을 할 시간이었었고, 그런 게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또 큰 뿌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들 저한테는 운명이고 그리고 감사한 인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인연과 가정과 배우로서 잘 균형을 맞추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영애 씨가 이번 작품에서 더 넓고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게 참 당연한 것 같아요. 유재명 씨, 배우 선후배가 아닌 동료 이영애 배우님은 네. 그 멋진 배우는 동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고수하지 않고 같이 교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집중으로 어떤 것 장면을 해내는 모습은 그 옆에 같이 호흡하는 배우에게 아라고 감탄을 하게 하면서 같이 교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선배님은, 이영애 배우님은 저에게 또 그런 느낌을 주셨고, 저도 같이 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좋은 멋진 배우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마주하는 순간 선후배라는 걸 잊게 만드는, 그렇죠. 아주 강력한 에너지. 자, 좋습니다. 또 질문 좀 있으십니까?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영애 배우님을 스크린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친절한 금자 씨라서 아무래도 그때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금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뭐 옷차림이나 그런 말투 같은 것도. 근데 나를 찾아줘는 예고편을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옆집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같은 모습이어서, 그런 달라진 그 마음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런 연기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친절한 금자 씨와 비교했을 때. 네.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친절한 금자 씨는 어떻게 보면 좀 감독님의 색깔과 장르의 그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줘의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엄마의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이, 제가 뭐 상상할 수 있는 엄마의 모성애도 현실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7, 8년 또 엄마의 입장에서 살아온 그런
제 안에 담긴 감정들은 어떻게 나타날까 저 또한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마로서의 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그런 감성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중점해서 연기를 했고 또 관전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혹시 네, 역시 중앙의 왼쪽입니다. 네, JTBC의 강나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봄날은 간달의 은수나 또 금자씨나 이번에 정연이나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영애 씨 본인이 추구하시는 그 배우상에 비춰봤을 때 작품을 선택하시는 일관된 기준이라는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작품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있으신지. 네, 그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결혼 전에 있을 때는 그 역할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역할과 그 장르의 그 색깔을 많이 집중을 해서 욕심을 내었는데요. 글쎄, 뭐 이게 배우로서 이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물론 다양한 색깔의 영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영화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는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한테 그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조금 앞으로의 그렇죠? 박경린 씨도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나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 기준점이 조금 거기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선택한 기준이기도 하나가 되기도 하겠고요. 네. 네, 참 아이들은 많은 걸 변하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무대에 섰는데 제가 뭐 많이 조금 어눌하게 얘기하고 뭐 부족했어도 이제 좋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감독님과 배우분과 해서 너무 정말 저는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배우로서도 다가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예, 선배님 그 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가장 운이 좋은 배우는 저인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 직전에 느껴지는 이 가슴 떨림은 참 배우로서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주실지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는 또 그때 맞닥뜨릴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호 감독님. 예, 올해 운이 가장 좋은 감독은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해 배우님과 유재명 배우님 그리고 우리 정말 훌륭한 스태프들이 한 팀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한 팀이 돼서 진짜를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분들 충분히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빨리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의 연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대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진행 순서는 이영애 씨 단독 촬영을 먼저 시작하고요. 자, 유재명 씨 정말 선역, 악역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이 되는 정말 놀라운 연기를 선보여 주시죠. 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재명 씨가 선보여 주시는 홍경장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년 만에 이분을 스크린을 통해서 볼 생각을 하니까 무척이나 설레고 참 좋습니다. 네, 이영애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만으로 공기를 바꾸는 배우 이영애 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 바뀐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예.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영애 씨는 공기청정기다. 네, 정면 공기가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오늘 미세먼지 나쁨인데 이 CGV 지하 2층만은 정말 깨끗합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유재명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만들어줄 팽팽한 긴장감.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이영애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번엔 유재명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 분의 믿고 보는 배우분들인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 하는 나를 찾아줘,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우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가장 강렬한 스릴러로 찾아온 세 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나를 찾아줘, 파이팅! 네, 이것으로 나를 찾아줘 제작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영애 씨, 유재명 씨, 김승우 감독님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박수가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나를 찾아줘는 2019년 가장 강렬한